한 끼에 50억이 넘는 식사가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손흥민 선수도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와 비슷한 나이대 90년생으로 암호화폐 트론사 CEO인 저스틴 선은 망설임 없이 56억을 식사값에 지불했습니다. 한 부유층의 일탈로만 보이는 56억은 사실 워런 버핏과 함께 식사할 기회를 경매에 붙여 낙찰된 금액입니다. 56억은 워런 버핏과 식사 후 자선단체에 기부되어 노숙자들의 음식 제공에 사용됩니다. 버핏과의 식사권 낙찰가는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투자 대가를 만날 기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하고 한나절을 보낼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주겠다며 만남의 가치를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존경하는 사람과 만나 식사를 하며 얻게 되는 교훈은 인생을 한 단계 도약하는 삶의 자산이 됩니다. 과연 버핏과의 식사에서는 어떤 가르침을 얻을 수 있기에 식사권 낙찰 금액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일까요? 2007년 버핏과 식사 기회를 낙찰받은 미국의 투자가 가이 스피어와 모니시 파브라이가 정리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매사에 진실하라입니다. 버핏은 최악으로 알려졌으나 최고인 사람, 최고로 알려졌으나 최악인 사람 중에서 선택할 때 올바르게 답할 방법을 안다면 옳은 내면의 척도를 가진 것이라며 투자에서 중요한 진실성과 정직함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노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가이 스피어는 버핏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끌어나가려면 그만큼 많은 거절도 해야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버핏은 친절한 사람이지만 노라고 말한 뒤에 찾아오는 찰나의 불편함을 문제없이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버핏은 4만 명이 모인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월급에 구애받지 않고 택할 만한 일을 찾으라고 강조했습니다. 버핏이 좋아하는 일은 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수많은 글을 읽고 통찰력을 기반으로 이기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활자 중독을 즐길 정도로 끊임없이 읽고 공부하는 자세 덕분에 100조 원의 부와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버핏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술한 스노볼을 보면 투자를 위해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글을 읽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스노볼 1권 습관의 동물들 챕터에 있는 버핏의 일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핏은 오전 8시 30분까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뒤에는 자기 아버지가 쓰던 책상을 앞에 두고 앉았다. 그러고는 텔레비전을 켜서 채널을 CNBC에 맞추고 소리를 죽인 뒤에 신문을 들추기 시작했다. 신문을 다 본 뒤에도 그는 텔레비전 화면 하단에 흐르는 자막을 흘깃흘깃 바라보면서 책상 위에 수북하게 쌓인 잡지들을 뒤적였다. 아메리칸 뱅커, 뉴요커, 뉴욕 옵서버 등이 그런 잡지들이었다. 이것 말고도 읽을 거리는 또 있었다. 그가 감탄하는 사람들이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에 대해서 쓴 뉴스레터들이었다. 또 팩스와 우편, 인터넷 메일로 들어온 월간, 주간 및 일간 보고서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소유하는 기업체들이 보낸 보고서들이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목록은 해가 갈수록 점점 길어졌다.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는 아직 사들이지 않은 수백 개 기업에서 나온 보고서들을 읽었다. 어떤 것들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어떤 것들은 관심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버핏은 자산 총액이 800조가 넘는 버크셔 해서웨이 운영자로서 주주들에게 직접 쓴 주주 서한을 통해 투자 철학을 공유합니다. 워렌 버핏 바이블은 버크셔의 50년치 주주 서한을 정리한 책으로 버핏의 투자 철학뿐만 아니라 학습과 삶의 지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책에서 정리한 버핏과 그의 동업자인 찰리 먼거의 조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런던에서 온 주주의 질문. 인생을 돌아볼 때 다른 방식을 선택했다면 더 행복했을 것이라고 후회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올해 85세인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 밑에서도 일하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 덕분에 나는 어떤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말하자면 직물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은 후회되지 않습니다. 더 빨리 현명해지지 못해서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내 나이 92세에도 여전히 무식해서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대중보다 앞서간 비결은 무엇인가요? 나는 벤저민 그레이엄 덕분에 투자에 대해 많이 배웠고 찰리 덕분에 사업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평생 기업을 들여다보면서 왜 어떤 기업은 잘 되고 어떤 기업은 안 되는지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능력 범위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이 특정 코스로 들어올 때만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간혹 똑똑한 사람들이 감정에 휘둘려 위험을 떠안기도 하더군요. 천재가 아니더라도 자멸행위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인내심과 유연성을 겸비한 기질입니다. 기질은 대부분 유전이지만 어느 정도 학습이 됩니다. 항상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 버크셔의 장점입니다. 찰리는 당신이 학습기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 중 무엇이 가장 흥미로웠습니까? 찰리는 나보다 훨씬 대단한 학습기계입니다. 나는 전문가입니다. 내 전문 영역에 대해서도 나만큼 박식하며 학습 속도가 빠릅니다. 어떤 잘못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매우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낡은 아이디어가 실제로 옳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에 적응해야 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펼쳐지듯이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는 미래 예측을 즐깁니다. 지금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가끔 다시 90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93세가 되기 전에 하세요. 나도 똑같은 말을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찾으십시오. 한두 번만에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노력을 미루지는 마세요. 인생을 평가할 때는 뒤를 돌아봐야 하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는 앞을 보아야 한다고 키르케고르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산이 증가하고 있는 버핏의 조언을 한 번쯤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킴뉴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